제가 3, 4월에 기출을 강조드린 이유는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3, 4월에 제대로 잡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승부는 3, 4월에 결정이 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 2월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2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지적편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앞서서 요 안내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지금 딱 만든 시점 같은데 올해 기출특강을 이제 3, 4월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방문각 스케줄은 다 이렇게 3, 4월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마 전국에서 기출문제 풀이로는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령에 있는 규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간정보관리법 58조 18호의 국어라고 돼 있습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가 국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평면적으로 목이 안 좋네요. 평면적으로 법령을 공부를 하시면 뭐가 중요한지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소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 18호 국어만 가지고도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22회 때, 25회 때, 26회 때, 29회 때. 출제 포인트가 보이지 않으면 몇 번을 읽어도 답이 보이지 않죠. 경험해 보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치시면서.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셔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제대로 된 점수를 못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공부 방법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안내하는 공부 방법이 바로 이런 건데 수로라는 부분에 두 군데 제가 색깔을 입혀놨죠. 수로. 자, 이 수로라는 단어는요. 지목에 대한 우리 시험이 법령 나오잖아요. 지목에 관한 법령을 통틀어서 국어라는 지목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사실 수로가 국어라는 지목으로 되는 핵심 이론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로라는 단어는 국어라는 지목에만 등장해요. 그러면 이 수로를 보자마자 국어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문제 유형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이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많이 안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맞추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10월 29일 날 시험 치셔야 되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이론을.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수로 보자마자 국어라고 하시면 우리 출제자들은 법령에 근거한 것만 내지 법령이 없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표현을 바꿔서 출제를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수로 보자마자 국어입니다. 볼 것도 없죠. 암기법. 영화배우 김수로 씨 아시죠?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뭘까요? 국어. 발음으로 국어. 수로 국어. 이렇게 암기법을 제가 동원해 드리면 더 좋겠죠. 수로라는 단어, 국어라고 연결이 된다. 이런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22회 때가 그냥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세요? 수로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가 틀렸다는 거죠. 맞다 틀리다가 빨리 보이잖아요. 이거 읽고 계시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수로라는 단어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점수 맞추는 요령을 여러분은 습득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은 왕도가 있습니다. 학문에 왕도가 없지 객관식 시험에는 왕도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또 뭐가 보이세요? 수로가 눈에 확 들어와야죠. 그럼 또 하천이라고 하시면 또 틀렸죠. 또 뭐가 보이세요? 수로. 그럼 또 이번 또 제방이라 그랬네요. 다양하게 그 오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다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줄긋고 연구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수로가 구걸하는데. 자, 이제 또 최근의 문제 뭐가 보이세요? 당연히 수로 보이죠. 하천이라고 한 거는 전에 이전 기출에도 아까 보셨던 기억 나시죠? 나왔던 거 틀린 거를 또 내고 있잖아요. 반복입니다. 계속. 바로 출제 포인트를 빨리 한눈에 보는 훈련,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표도 마찬가지예요. 등기가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여러분이 몰라도 된다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몰라도 돼요. 맞추면 된다니까. 객관식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공부가 필요한 거는 주관식 시험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견해대로 의견을 적고 서술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지식 뽐내기가 주관식. 근데 택 1의 유형으로 공부했니를 테스트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하고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다. 지분 용의가 없다. 이것만 해도 우리 시험에 8번 나왔다 그랬죠.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5번 냈습니다. 한 번 더 최근에 31회도 나와가지고 6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거 뭐 체크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포인트 보여드리죠. 이렇게 빨리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아, 지분 얘기구나. 가압류라는 처분 제한이 가능하구나. 지분에 뭐가 안 되는데요. 용익이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니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그 결론을 알고 계시면 쉬운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23회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문도 한 회차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보이셔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빨리 가야 돼, 지도로. 26회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만도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29회 때 합의 지분을 표시한다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적고 있죠. 합의 지분을 등기부에 올린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가 포인트라 그랬죠. 틀린 거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30회 시험에는요, 하나의 문제에 2개의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보이셔야죠. 지분 등기 안 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분이 있지만 등기 안 한다고. 그게 합의 지분의 특징. 최근에 31회 때 나온 게 마지막인데요. 요거 합의 보이죠 또. 그 뜻을 기록한다.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등기부에 합유자 이렇게 적거든요. 합유라고 밝힌 거잖아요. 합유자로 해서. 그럼 지분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공유일 때 지분을 적지만 합유일 때 지분 안 적는다. 그 조문이거든요. 등기법 48조에 있는 조문입니다. 이게. 조문 그대로 냈는데 핵심은 합유일 때는 합유라는 뜻만 적지 지분이 없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려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뭐 모르니까 찍겠죠. 뭐 그런 풀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결국은 찍어서 확률에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찍으면 되지. 공부 안 하고. 왜 공부하고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시려면 상식동원해서 고민하고 찍는 이런 풀이 절대로 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빨리 체크하고 문제 빨리 푸는 연습. 학문하는 게 아니고 문제 빨리 푸는 연습, 정확하게 푸는 연습.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거를 3, 4월에 할 거란 말이에요. 3, 4월에. 출제 포인트는 이미 기출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둬야 되겠죠. 그게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 준비는 바로 그거죠. 그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기출문제 들을까, 기출 강의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결론이에요. 중개사 시험의 7, 80%는 기출에서 변형돼서 나옵니다. 또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가 나올지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기출 문제를 안 보고 간다? 그 시험 준비 안 하는 거나 같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필수.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다른 강의 안 들어도요. 기출 문제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기출 문제입니다. 왜? 7, 80%가 그 안에 출제될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판에 박힌 시험이에요. 이미 나올 게 드러나 있는 판에 박힌 시험이다. 여러분이 뭐 연구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한 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주면 돼요. 60점짜리 시험이잖아요. 왜 고민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출 거는 7, 80%예요. 우리는 60% 맞추면 된대요. 기출 문제만 봐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교재 중에 이 요약집이 한 것만 봐야 된다면 저는 요약집을 권해드려요. 이 안에 기출문제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다 담았죠. 한 권 더 봐야 된다면 요 기출특강, 요게 이 교재입니다. 이게 우리 방문가의 베스트셀러고요. 테마 기출 문제집이라고 해서 전 6권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공시법은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요약집에 있는 암기법하고 기출 문제를 연계해 두고 이 안에 보시면 제가 평소에 잘하는 동그라미, X, 밑줄, 세모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이 풀이에. 그거를 저하고 같이 연습하시게 되고 이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에 나올 7, 80%가 다 준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 한 20, 30%는요. 이제 채워 나가는 거겠지만 그것도 제 강의 뭐 요약집 안에는 다 있어요, 이 안에. 근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처럼 여러분이 다뤄보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니까 이 기출 문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훈련을 하는 기출 특강인데 제가 이 테마 기출 특강을 이 교재를 썼기 때문에 이게 방문각의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방문각의 책 중에 많이 팔리는 책 중에 그 중에 그 두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팔립니다, 전국적으로. 그의 저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 강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강사가 관리하는 자기 이제 계정 같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방문각이 강사마다 가지고 있는. 거기에 수강생들 목록이 다 나오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전국에 있는 목록, 그 수강생들의 목록이 다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답변 남기로 거기 가서 답변을 남기거든요. 그 창에 가서 답변 남겨야 이게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갔다가 깜짝 놀랐죠. 평소 수강생의 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 기출 특강이 점수하고 연결되는 강의라는 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안내하고 있잖아요. 안내도 안 했는데 평소 수강생의 20배 이상 늘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20배 이상 눈에 확 띄게 많이 늘어나서 이게 아마 소문이 난 만큼 아마 진짜 여러분의 그 수험 기간을 당겨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저자니까 더 선별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자가 아니면 감히 어떤 문제를 넣고 빼고를 자유롭게 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제가 저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어느 부분 조금 약하게 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주어진 오후에 2시간 하거든요. 오전에 3시간 이론, 오후에 거기에 맞는 풀이를 2시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만 해서 그 부분만 봐도 점수가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추려드리는 이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1년의 기간 중에서 3, 4월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시험을 치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3, 4월을 잘 보내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스프린트를 해서 달려오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합격하겠지만 근데 점수 차이라든가 안정성에 있어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뒤로 가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3, 4월에 기출을 강조드린 이유는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3, 4월에 제대로 잡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승부는 3, 4월에 결정이 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뒤늦게 기출 문제를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합격을 원하신다면 3, 4월 2달을 고생하셔서 들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9시 40분부터 1시까지 해서 3교실에서 출제 포인트 제가 장황한 설명 제가 할 거예요. 장황한 설명 안 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마 흐름이 끊어지고 맥락이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거고, 암기법 정리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법만 하셔도 여러분들 점수 70점은 넘을 거예요. 요거 할 거고요. 3시간 동안에. 그리고 오후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할 거예요. 기출 문제를 실제로 보면서요, 점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해마다 제가 실감해요. 3, 4월에 승부는 결정난다. 여러분 23년도 34회 시험에서 그래서 기출 문제를 3, 4월에 제대로 잡으시고 호성세월 보내지 말고 시행착오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수업 중에 안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20년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20년 정도 하니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감히 신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이 정도면 시험에서는요, 제가 진짜 신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공시법 시험에서는 정말 신급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시험에 딱 필요한 것만, 이 군더더기 다 제거하고요,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서도 합격이 강하게 예감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불안해 하시거든요. 공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안해 하시고, 수석 합격자도 시험 전까지 합격을 장담 못했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든 뭐 다 비슷비슷해요. 합격이 강하게 예감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수험 기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수험 생활로 보내실 수 있는 것은 합격하겠다는 예감이 들 때 그러는 겁니다. 나는 계속 불안한데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인 중개사 시험은요, 결과가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합격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합격에 꼭 필요한 시점이 3, 4월의 기출특강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3, 4월을 잘 보내시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래서 행복한 수험 생활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화이팅!